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크하르트 톨레. 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질문.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셈입니다. 생각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죠. 우리들 대부분 그렇지만 머릿속 헤아림을 쫓아가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각조각 부서진 우리들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진정한 자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화된 세상 속의 생명력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일 뿐만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해방입니까?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곡해 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장막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당신의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들과 형상들의 차원 밑바닥에서 당신은 진실로 만물과 하나입니다. 생각이라는 장막에 가려 그 본질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망각으로 인해 이런 하나됨의 상태를 자명한 현실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은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몸 안의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몸 전체의 질서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면 세포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단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것이 곧 병입니다. 나를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요, 기만입니다. 부림을 당해야 할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점령하고 만 꼴입니다. 질문. 전적으로 수긍이 가지는 않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부질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항상 그렇게 마음을 사용해왔습니다. 십잔말 풀이를 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들이 뼈다귀를 물어뜯기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은 늘 문제점을 붙들고 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십잔말 풀이나 원자폭탄 만들기에 매달리게 된 이유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은 사실 거기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꺼버리는 단추를 갖고 있습니까? 질문.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것 말인가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추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마음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게 점령당하고 점령한 실체를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은 점령한 실체인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알면 당신을 점령하고 있는 실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제야 생각 너머에는 광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생각이란 단지 그러한 알매 영역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깨우치게 되겠죠.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력과 기쁨, 내면의 평화와 같이 진정 중요한 것들은 마음 너머에서 온다는 것을, 그럼으로써 망각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